갑작스러운 사고.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좀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힘이 될 이야기.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정말 이 한 문장이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하게, 건강하게 땀 흘리며 일하던 곳이었는데, 사고라는 게 정말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어제랑 똑같았던 그 평범한 하루가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막막함 속에서 대체 우린 뭘 먼저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입니다. 물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죠. 하지만 그 아픔은 잠시만, 아주 잠시만 옆으로 밀어두고 지금 내 상황이 법률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딱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부상과 질병.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건데요. 이게 그냥 들으면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절차의 방향이 아예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부상은 말 그대로 외부의 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혀서 뼈가 딱 부러지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반면에 질병은 좀 달라요. 안 좋은 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돼서 폐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것처럼 몸 안에서부터 스멀스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원인을 증명하는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고를 당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이거겠죠. 너무 아파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고통 너무나 생생하고 진짜잖아요. 그 마음 다 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때는 이 말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바로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좀 딱딱하게 들리죠? 이게 뭐냐면 나의 그 절절한 아픔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학 용어 또 법률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프다는 감정적인 호소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로 바꾸는 작업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남을 수 있고 또 이게 어떤 무서운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특히 산업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절. 아마 산업재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뼈에 금만 살짝 간 단순 골절도 있고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뼈가 아예 산산조각 나는 분쇄 골절. 심지어 뼈가 피부를 뚫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복합 골절까지. 정말 그 심각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골절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후유증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러진 뼈가 제대로 안 붙는 분류합이 생기거나 아예 혈액 공급이 끊겨서 뼈가 썩어버리는 무혈성 괴사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요. 이건 이제 단순히 치료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래 되는 거죠. 영구적인 장애에 대한 보상, 즉 장애급여를 이야기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산업재해가 우리 삶에 남기는 가장 깊고 아픈 상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너무나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걸 일상생활 수행 능력, 영어로는 ADL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뤘다고 표현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죠. 혼자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화장실을 가고 또 씻는 일. 이 정말 지극히 기본적인 활동들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곁에 있는 가족이 겪는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꽝 하고 터지는 눈에 보이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병,
바로 직업병입니다. 이건요, 정말 또 다른 종류의 아주 힘든 싸움이 시작되는 영역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야, 정말 이 표현만큼 직업병을 잘 설명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면서 나도 모르게 청력이 서서히 나빠진다거나 미세한 먼지 속에서 내 폐가 조금씩 망가져가는 것처럼요. 직업병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랑비처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내 몸을 잠식해 들어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 일과 내 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이걸 증명해야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가 해온 일이 이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또는 적어도 내 일 때문에 이 병이 더 나빠졌다. 이 연결고리를 내가 직접 찾아내서 입증해야만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결정적인 기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숫자, 5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병이 있었더라도 내 업무 때문에 그 병이 50% 이상 더 나빠졌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복잡한 보상 시스템이 과연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을까? 그 근본적인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제도가 품고 있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보험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따뜻한 발명품 중 하나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은요, 그냥 차가운 금융상품이 절대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한 사람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라는 이 공동체가 다 같이 손을 잡아주는 그런 따뜻한 약속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은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당신이 회복하는 걸 끝까지 함께 할게요 라고 말해주는 위로의 메시지고요. 또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아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힘든 시간을 그냥 혼자 끙끙 앓으면서 견디고 계신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고통과 어려움은 나눌 수 있고 또 반드시 나눠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권리를 찾고 그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더는데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